자,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등식이 성립한다. n에다가 1, 2, 3, 4, 5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나조건 n이 3과 4일 때 fx가 x가 n에서 n 플러스 1까지 변했을 때, 즉 3에 대입하면 3에서 5까지 변했을 때, 4를 대입하면 4에서 6까지 변했을 때 평균 변열이 양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3하고 5만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내려가거나 또는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4랑 6도 비교가 있으면 내려가거나 또는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F3과 F5를 비교하면 높이는 이쪽이 크거나 같다. F4와 F6을 또 비교하면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조건은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 문제는 가조건이에요. 가조건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1, 2, 3, 4, 5를 실제로 다 대입해서 볼 거냐? 그러면 너무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시그마가 나왔잖아요. 시그마 우리 언제 배웠었냐면 수열의 합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수열의 합 관점으로 이거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결국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합했을 때, 즉 수열의 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줬다라는 얘기야. 자, SN을 알 때 우리가 일반항 구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왔었죠? 일반항 AN을 구하자라고 하면 n이 1일 때는 뭐 했었고? S1으로 처리했고, n이 2 이상일 때는 Sn 빼기 Sn-1로 처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변을 SN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항인 AN을 생각할 거야. 근데 지금 좌변 SN이라고 한다면 SN은 사실 F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N까지 합한 걸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일반항은 FN이 얼마인지를 찾자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fn이라는 값은요,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시면 f1, f2 얘랑 같아진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n이 2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 sn 빼기 sn-1인데, 자, SN은 그대로 식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SN-는 n자리에다가 n-를 집어넣은 거니까 하나 다운 시켜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 두 식을 뺐다라는 거야. 그럼 빼면 FN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두 식을 빼게 되면 공통인수 FN하고 FN이 있으니까 FN으로 묶어봤을 때 FN 플러스 1 빼기 FN-1 이렇게 나온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여기다 적으면 FN은 FN 괄호 FN 플러스 1 빼기 FN-1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됐나요? 자, 그럼 1을 실제로 넣어보자. 1을 실제로 넣어보면 F1이 결국 뭐다? F1 곱하기 F2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F1이 모이거나 0이 되거나 아니면 F2가 얼마다? 1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n이 2 이상에 대해서는, 즉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2 이상 5 이하의 범위가 되겠죠. 가족권에서 5 이하라고 했으니까 2 이상 5 이하의 n에 대해서는 뭘 만족한다? fn이 fn 바로 fn 플러스 1 빼기 fn-1 얘가 같아져야 된다. 그럼 그 얘기는 fn이 0이 되거나 아니면 fn 플러스 1 빼기 fn-1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언제? 2 이상 5 이하에 대해서. 됐나요? 자, 그러면 요 힌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F1부터 F6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수열과 비슷해요. 일반항이 나왔으니까 일반항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주어져 있는 것들 한번 쭉 계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F1, F2, F3, F4, F5, F6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항이 0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항이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봐야겠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 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봅시다. 얘가 현재 0인 상황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보면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해 보면 F2가 0이거나 아니면 F3하고 F1의 차이가 1이 난다라는 얘기죠. 즉 여기서 1을 더한 값이 나올 거냐 아니면 얘가 0일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항 사이에서 가운데 항이 0이냐 아니면 양 끝에 있는 두 항이 1을 더해져서 만들어질 거냐라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 칸 건너뛰어서 좀 관계를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 조건에서 3과 5에 대해서 그리고 4와 6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알고 있었는데 보면 누구 쪽이 더 크다? 노란색 연결된 거 보면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절대 1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따라서 얼마? 중간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이건. 자, 마찬가지로 빨간색 경우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4에서 6까지 갈 때 1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죠. 왜? 왼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1이 더해지면 오른쪽이 커져버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n이 5를 대입했을 때.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 못하니 n의 5를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고 f5 값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상태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이 값이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0이거나 아니면 1이 늘어난 값이 나와주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0이면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안 늘었죠? 안 늘었으니까 여기가 또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죠. 그럼 현재 함수값이 0이 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5개나 있어요. 분명 fx는 몇 차 함수였는데? 4차 함수였는데 x절편이 5개, 즉 방정식에 대한 근이 5개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모순이죠, 모순. 자, 그래서 f가 0이라고 가정했더니 안 되죠. 그러면 얘가 0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 늘어나는 1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또 얘가 가운데로 본다면 0이 아니므로 여기서 하나 늘어난 값이 나오고 있더라.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현재 얘가 0이 됐으니 이 관계는 모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F6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럼 먼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보류해두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경우 F가 1인 경우였어요. 여기가 1이에요, 현재.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2가 가운데 항인데 가운데 항이 0이 아니므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1이 늘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 얘기는 확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고정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P였으면 여기는 P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값이 만약에 0이면 얘네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 값이 만약에 0이 아니면 여기서 1만큼 늘어나는 애가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하고 0이니까 1만큼 늘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가운데 항 여기가 0이면 여기는 하나 더 작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것이 맞냐를 확인해 볼 건데, 자, 이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내용 살짝 지우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경우 1, 2, 3, 4, 5, 6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 1과 4와 5에서는 함수값이 다 0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은
지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2와 3에서는 마이너스 1과 1의 근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1과 1 함수값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4차 함수는 연속이니까 얘와 얘를 연결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이에 x절편이 하나 더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이에 2와 3 사이에 x절편이 하나 더 생길 거야. 자,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점들을 다 지나고 있는 4차 함수 모양은 위로 처음에 올라가고 있는 4차 함수, 즉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4차 함수는 그려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6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6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수가 나오고 있죠? 근데 4에서 함수값은 0이었단 말이에요. 분명 4와 6의 관계가 뭐였기 때문에 4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했었는데 얘는 0이고 얘는 양수가 나오고 있으니 모순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두 번째 경우가 답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3, 4, 5예요. 자, 그래서 3, 4, 5 이 세 점을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거고 1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2에서는 함수값이 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얘와 얘 사이를 연속인 함수가 지나게 되면 x절편이 하나 더 있을 거고 어딘가에 이 점들을 지나고 있는 4차 함수 생각하되 얘네 점도 지나야 되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이런 4차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4차 함수 생각해보면 6에서의 함수값이 4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아래의 거는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사실 그래프가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한데 그래프를 풀면 이게 계산이 좀 많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프로 풀어준 거고 만약에 그래프를 모르는 학생이면 이걸 식으로 다 작성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x절편 알고 있으니까 x절편 가지고 식을 먼저 세우는 거죠. 자, fx는 x-1, x-4, x-5 이런 식으로 세우고 나머지 인수를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적었을 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1이 나오도록 하는 그 값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연립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을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확인해 봐도 나오겠으나 실제로 그래프를 알 때 그래프의 풀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프 풀이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식에 대해서 이제 뭘 구하자? f2분의 5 값을 구하자라고 했으니 자, 이제 식만 구하면 돼요. 현재 fx식은 두 번째 경우가 맞으니까 얘를 x절편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x-3, x-4, x-5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 인수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누굴 지나야 돼? 1,-1과 2,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b 이 값이 얼마? 1 대입한 거였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a 플러스 b 이 값이 1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약분을 해주면 a 플러스 b는 얼마란 얘기고 마이너스 다 사라지면서 24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a 플러스 b는요.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두 식을 빼게 되면 거꾸로 뺄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a가 남고요. 얘에서 얘를 빼니까 24분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b값은 얼마가 나와? b값은 24분의 6이 나오고 있으니까 4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fx식은 최종적으로 누가 나오게 됐다? x-3, x-4, x-5 그리고 24분의 마이너스 24분의
5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128 곱하기 f 2분의 5는요. 128 곱하기, 자, 2분의 5 다 대입합시다. 2분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그리고 대입하시면 48분의 25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8분의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계산 2의 7제곱이니까 3개 약분하시면 16이 남고요. 16이 약분해주면 3이 남겠죠. 3 약분해주면 최종적으로 5 곱하기 13이니까 얼마? 6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